이제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 들어갑니다. 자, 우리 저 맨 뒤에 기절 모드 학생들 좀 일어나 주세요. 자, 혼자만 일어나지 말고 친구 깨워주세요. 선생님 고등학교 때 열심히 수업 듣고 있다가 물리 선생님한테 맞았던 기억이 납니다. 옆에 친구가 그렇게 좋은데 의리 없이 혼자만 공부한다며. 나도 공부를 한 건 아닌데. 자, 볼게요 얘들아. 중화반응 양적 관계에 들어갈게요. 자, 여기서 지금 무엇 하게 돼요 얘들아? 자, 염산 몇 미리를 준비해요? 20ml를 준비합니다. 자, 용해관에 보면 이온들이 그려져 있죠. 선생님이 여기 등장하는 이온들을 상세히 그리는 데는 이유가 있어요. 자, 여러분들 보시면 요거 이온들 잘 확인하시고 이거 설명 끝나고 나면 이걸 2번 그릴 거예요. 실질적으로 선생님이 학생들한테 시켰을 때는 이거를 5번을 그렸을 때 애들이 문제풀이가 좀 가능한 상태가 됩니다. 자, 지호 일어나세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용해관에 수소이온 있고 염화이온 있고 누가 있습니까? 얘들아, 나트륨 이온이 있어요.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있고요. 그런데 어떤 미친 문제가 저렇게 있는 이온의 종류를 다양하게 개수를 다 알려줄까요? 안 알려줍니다. 우리는 최소한의 정보로 애들이 문제를 풀게 하죠. 그래서 대개는 어떤 데이터를 주냐면요. 양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용해관에 있는 총 음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무슨 이온의 개수, 총 이온의 개수, 그 다음에 이 용액에 무슨 농도를 줘요? 몰 농도를 줘요. 심지어 몰농도라는 문구 자체가 잘 등장하지 않으면서 몰농도에 대한 다른 정의적 표현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오늘 다 찝을 건데요. 자, 지금 현재 염산 20ml가 준비되어 있고요. 이 용액의 포인트 중 하나는 얘는 순수한 누구예요 얘들아? 산성이에요. 중화 반응에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수소이온이 몇 개였어?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몇 개 들어왔어? 그래서 물 분자가 몇 개 만들어졌어? 이 3가지가 포인트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요. 순수한 산성 수용액에서 수소이온이 몇 개인지 알려주잖아요. 그 문제는 문제의 가치가 없다라고 할 정도로 쉬운 문제가 돼버립니다. 그래서 대개는 순수한 산성 수용액에서 맨 처음에 수소이온이 몇 개가 들어왔는지를 무엇하게 하죠 얘들아? 추론하게 하죠. 자, 일단은 봅시다. 수소이온이 여기서 몇 개예요 얘들아? 순수한 산성에서 수소이온 2개, 염화이온 2개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 없고요. 수산화이온 없습니다. 용해관에 있는 양이온이 총 2개, 음이온이 총 2개, 총 이온이 몇 개? 4개가 되죠. 됐나요? 자, 여기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거 제일 중요한 건 누구 이온의 개수다 얘들아? 수소 이온의 개수라는 거예요. 누구 이온의 개수 얘들아? 수소 이온이 맨 처음에 몇 개 들어왔냐라는 거야. 그런데 수소 이온을 대신할 수 있는 게 누구예요 얘들아? 네, 염화 이온이에요. 염화 이온은 수소 이온의 짝꿍이죠. 그러면서 중화 반응에 참여하지 않아요. 그래서 계속 자신의 존재를 처음과 수소이온과 같은 개수를 계속 유지해주는 게 염화이온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수소이온 대신 염화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찾는 것도 문제풀이 접근 방법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염화이온이 똑같이 2개이기 때문에 우린 수소이온 대신 염화이온을 알아도 되는 거고요. 자, 순수한 산성 수용액에서 양이온이 2개죠. 음이온이 2개입니다. 따라서 여기서 수소이온 대신 양이온의 개수와 음이온의 개수를 체크해도 우리는 수소이온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농도가 같은 수산화 나트륨이 들어올 거예요. 자, 여기서 선생님이 누가 같다 그랬죠 지금? 농도가 같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 농도가 같다. 무슨 얘기예요 얘들아? 같은 부피에 들어있는 이온수가 뭐하다야 얘들아? 같다야. 그러면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게 20ml에 수소이온 몇 개 들어있어? 2개. 맞죠? 그러면 10ml에는 몇 개 들어있어요? 수소이온이 하나. 농도가 같으니까 이 친구 10ml 안에 수산화이온 몇 개 들어온다는 얘기야? 1개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얘랑 얘랑 만나서 누가 하나 만들어져 얘들아?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지는 거 맞아요? 틀려요? 물 분자가 하나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무슨 이온이 남아요? 수소이온이 하나 남아 안 남아? 남죠. 그치? 그 다음에요. 중요한 건 변하지 않는 이온인 누가 있다라는 거예요? 구경꾼 이온인 염화이온이 이렇게 2개가 자리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됐죠? 자, 그런데요. 수소이온 없애고 수산화가 없애고 그 자리에 바로 누굴 채워줍니까 얘들아? 양이온인 나트륨 이온을 채워줘요. 그래서 사실 공백이 느껴지지 않죠. 자, 용액의 액성은 여전히 무슨 성이에요? 산성이고요. 전체 부피는 30ml입니다. 자, 여기서 중화 반응이 한 판 진행된 산성, 중화 반응이 전혀 진행되지 않은 순수한 산성 이렇게 나눠져요. 이때 이 2개의 포인트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를 좀 봐주셔야 되는데요. 수소이온은 하나로 줄어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은 그대로 몇 개가 됩니까? 2개가 되죠. 나트륨 이온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돼요. 수산화이온은 산성 용액에서 등장하면 안 됩니다. 자, 양이온이 몇 개예요? 수소 하나, 나트륨 하나. 양이온 몇 개요? 2개요. 음이온 몇 개 됩니까? 2개 돼요. 총이온 몇 개 돼요? 4개가 됩니다.
됐을까요? 자, 이때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요. 이렇게 해서 수소이온 몇 개다, 수소이온과 나트륨이온이 합쳐져서 양이온이 두 개였죠. 우리 맨 처음 산성 20mg가, 염산 20mg가 가지고 들어온 수소이온이 몇 개였죠? 두 개였죠. 저 이와 같은 수학적 데이터를 나타내는 게 얘, 그 다음에 얘, 그 다음에 얘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요. 중화 반응이 한판 진행되는 상태에서 염화이온의 개수를 알려주거나 또는 누구요? 얘들아? 양이온 또는 누구요? 얘들아? 음이온을 알려줬을 때 맨 처음 염산 20mg가 가지고 들어왔던 수소이온 두 개와 같은 수학적 데이터이기 때문에 우리는 맨 처음 염산 20mg 속의 수소이온의 개수를 알아낼 때 요 세 개의 데이터로 무엇합니까? 알아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반드시 용액이 무슨 성이어야 돼요, 얘들아? 산성일 때입니다. 용액이 산성일 때 무엇합니까, 얘들아? 염화이온 두 개는 수소이온의 개수와 같고요. 이때 누구요? 양이온, 음이온 모두 맨 처음 들어왔던 수소이온의 개수와 같은 데이터를 보여주죠. 자, 그래서 그렇게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요. 다시 한번 농도가 같은 수산화나트륨 10mg가 들어왔을 때 얘 하나에서 없어지죠. 그래서 물 분자가 몇 개가 생깁니까, 얘들아? 물 분자가 두 개가 생겨요. 됐나요? 자, 물 분자가 두 개가 생기고요. 이때 용액 안에 누가 있습니까? 염화이온 그대로 두 개가 있어요. 나트륨이온 아까 하나 들어온 거 있었고요. 이번에 하나가 더 들어오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얘가 무슨 성이야, 얘들아? 중성이야. 전체 부피는 몇 밀이야, 얘들아? 40밀이야. 됐나요? 자, 이때 여러분들 수소이온이 몇 개예요? 0개예요. 그 다음에 염화이온이 몇 개예요? 2개죠. 그 다음에 나트륨이온이 몇 개야? 2개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입니까? 0개예요. 양이온 몇 개? 2개. 음이온 몇 개가 되죠? 2개가 됩니다. 총이온 몇 개가 되죠? 4개가 되는데요. 나중에 양적 관계의 난이도 높은 문제를 풀 때 이 과정이 눈에 없으면 사실 문제 풀이 자체를 알아들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걸 여러분들이 반드시 그려보셔야 되는데요. 0, 2, 2, 2 이렇게 나왔죠. 자, 누차 말했지만 염화이온이 2개다. 이거는 맨 처음 들어왔던 수소이온이 몇 개라는 뜻? 2개라는 뜻. 나트륨이온이 2개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산화이온이 몇 개라는 뜻? 2개라는 뜻이에요. 맞죠? 그러면 중성수용액의 포인트 중에 하나가요. 용액 안에 있는 이 이온들은 무슨 이온들밖에 없어요? 구경꾼 이온밖에 없습니다. 무슨 이온밖에 없어요? 구경꾼 이온. 그래서 지금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 선생님이 1이라고 써놨죠. 자, 1가산에 1가 염기를 섞었을 때 나타나는 포인트들을 지금 여러분들이 확인하고 정리하는 건데 중화점에 도달하면 이때는 누구의 종류가 얘들아? 이온의 종류가 이온이 몇 종류만 존재합니까, 얘들아? 2종류만 존재합니다. 즉 구경꾼 이온만 있다라는 뜻 맞아요? 틀려요? 맞죠. 됐나요? 자, 그래서 산의 구경꾼, 염기의 구경꾼만 있기 때문에 이 구경꾼 이온들만큼 알짜 이온이 들어왔다라는 뜻이 됩니다. 됐죠? 자, 그 다음에 또 알아두셔야 될 거. 여기서 양이온 누구밖에 없어요? 네, 나트륨 이온밖에 없다라는 거. 음이온 누구 이온밖에 없어요? 염화이온밖에 없다라는 거. 그래서 누구요, 얘들아? 중성에서 양이온은 누구의 구경꾼 이온이다? 염기의 구경꾼 이온이다. 자, 중성에서 음이온은 산의 구경꾼 이온이다. 그래서 산이 몇 개인지 염기가 몇 개인지를 추론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고요. 여기까지 보니까 1가산에 1가 염기를 집어넣는 동안 계속해서 양이온수, 음이온수, 총이온수가 일정했어요? 일정하지 않았어요? 일정했어요. 이유는 바로 뭐 때문이에요? 1가산에 1가 염기를 첨가할 때 1가 염기에 1가산을 첨가할 때도 마찬가지인데요.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주죠.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주죠. 그렇기 때문에 이온수의 변화가 나타나요?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납니다. 여기서 중화점까지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준다라는 포인트도 머릿속에 여러분들 넣고 계셔야 돼요.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우리 수산화나트륨 다시 몇 미리를 첨가했어요, 얘들아? 10mg를 첨가한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자, 이렇게 됐을 때 더 이상 물 분자의 개수는 안 바뀌어요. 더 이상 물 분자의 개수는 안 바뀌고요. 계속해서 H2O가 몇 개를 유지합니까, 얘들아? 2개를 유지하는 거 맞아요? 들려요? 맞죠? 근데 용액을 더 첨가했기 때문에 부피는 증가하죠. 부피는 증가하고 중성 다음으로 염기가 들어갔기 때문에 더 이상 없앨 수 있는 이온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 용액의 액성은 무슨 성으로 바뀔 거고요? 염기성으로 바뀔 거고요. 전체 부피는 50mg가 됩니다. 자, 그러면 이때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뭐냐면 네, 염화이온 2개는 그대로 있어요.
그래서 포인트 중 하나는 한 번 첨가한 염화이온의 개수는 안 바뀐다라는 거고요. 그 다음에 누가 있습니까? 나트륨 이온이 두 개가 있었는데 하나가 더 들어옴으로써 나트륨 이온 쌓이고요. 자, 음이온인 수산화이온이 이렇게 쌓여준다라는 거죠. 자, 수소이온은 염기성에서 존재할 수 없어요. 염화이온은 그대로 몇 개가 되죠? 두 개가 됩니다. 나트륨 이온이 세 개가 되고요. 수산화이온이 몇 개가 됩니까? 하나가 되는 거예요. 맞죠? 자, 양이온 몇 개 됩니까? 나트륨밖에 없죠. 양이온 세 개예요. 음이온 몇 개입니까, 얘들아? 세 개가 됩니다. 맞죠? 다 합쳐서 총이온 몇 개가 돼요? 6개가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6개가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역시나 용액이 염기성인데요. 염기성에서 누구요? 얘들아, 염화이온 그대로 두 개죠. 그래서 염화이온이 두 개다 안 알려줍니다, 사실은. 염화이온이 두 개다? 그럼 뭐 수소이온이 맨 처음에 두 개 들어왔다라는 뜻이기 때문에 이렇게는 안 알려줘요, 문제에서. 그런데 나트륨 이온이 몇 개야, 얘들아? 세 개지. 나트륨 이온이 세 개야. 지금까지 들어온 수산화이온 몇 개야, 얘들아? 세 개야. 다시 말하지만 포인트는 알짜 이온에 있습니다. 이 알짜 이온이 몇 개인지를 찾아내는 건데요. 나트륨 이온이 3개 들어와서 수산화이온도 3개 들어온 거야. 맞죠? 그리고 지금 보니까요.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으로 돌아섰어요? 염기성으로 돌아섰어요. 염기성으로 돌아섰더니 이 용액 안에 있는 누구요? 얘들아? 양이온이 있죠. 이 양이온이 누구밖에 없습니까? 얘들아? 나트륨 이온만 존재합니다. 됐을까요? 나트륨 이온만 존재하면서 자, 염기성 수용액에서 양이온은 나트륨 이온밖에 있을 수밖에 없으며 나트륨이 3개다, 양이온이 3개다, 지금까지 들어왔던 누구도 3개다, 얘들아. 수산화 이온도 총 몇 개가 들어왔다? 3개가 들어왔다라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됐을까요? 자,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알아두셔야 될 건 음이온이에요. 자, 음이온은 실질적으로 두 가지예요. 누구랑 누구입니까, 얘들아? 염화이온과 누구 이온이 돼요, 얘들아? 수산화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염화이온과 수산화이온이죠. 자, 그런데요. 실질적으로 음이온의 총합을 알려줬을 때 우린 무엇을 알 수 없어요, 얘들아? 염화이온이 몇 개인지 수산화이온이 몇 개인지는 모릅니다. 그런데 염화이온이 한 개든 두 개든지 간에 염화이온이 들어올 때 따라오는 게 무슨 이온이에요, 얘들아? 수소이온인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우린 지금 이제 과정을 다 봤으니까. 여기서 염화이온이 몇 개야, 얘들아? 2개야. 그 다음에 수산화이온이 몇 개야, 얘들아? 하나야. 그럼 지금 무엇을 볼 수 있냐면 염화이온이 몇 개야, 얘들아? 2개야. 맞죠? 2개의 염화이온이 들어왔으면 수소이온도 2개 들어온 거죠. 그런데 나머지 하나의 수산화이온이 쌓였다. 무슨 뜻입니까? 따라 들어온 수소이온 2개를 무엇하고? 없애고. 그치? 그리고 수산화이온 하나 쌓인 거 맞아, 틀려? 맞죠. 그래서 총 지금까지 들어온 수산화이온이 몇 개야, 얘들아? 3개야. 어제 이거 수업한데 모레도 뻑큐 같다며 욕을 하는 거야, 애들이. 그래서 수산화이온이 총 몇 개 들어왔다, 얘들아? 3개 들어왔다가 포인트야. 염화이온만큼 수소이온이 들어왔고 수산화이온이 쌓였다는 건 들어왔던 수소이온을 모두 없앴다라는 거야. 맞죠? 그래서 음이온이 총 몇 개라는 건 3개라는 건 지금까지 들어온 수소이온 모두 없애고 수산화가 쌓인 것이니 음이온이 3개라는 건 지금껏 들어온 총 수산화이온이 몇 개다? 3개다라는 거야. 자, 선생님이 지금까지 어떤 설명을 했어? 산성에는 계속 수소이온이 몇 개인지만 알려줬어. 염기성에서는 수산화이온이 몇 개인지만 알려줬어. 맞아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우리가 무슨 수용액에서 산성 수용액이다라는 게 확정이 되면 알 수 있는 건 누구만 알 수 있어요, 얘들아? 수소이온이 맨 처음에 몇 개였는지만 알아낼 수 있는 겁니다. 용액의 액성이 염기성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염화이온의 개수를 알려주지 않는 한 수소이온이 몇 개 들어왔는지는 몰라요. 지금껏 들어온 누구 이온의 개수만 알 수 있습니까? 수산화이온의 개수만 알 수 있어요. 용액의 액성이 무슨 성? 염기성을 띈다. 그러면 우리는 누구 이온 수만 알 수 있다? 수산화이온 수만 알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시험 문제에서는 이온의 개수를 줄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용액의 액성을 때려 집어야 돼요. 그걸 때려 집어서 이제 문제를 풀어가야 돼. 그런데 거기에는 합리화된 이유들이 다 있어, 없어, 얘들아? 있어. 그 합리화된 이유에 맞게 여러분들이 이제 얘네들을 적용을 하는 거야. 자, 우선은 이렇게 됐어. 한 번 더 해석을 하고 예제를 보여주겠지만, 자, 그래서 산성 수용액에서는 우리가 수소이온의 데이터만 알 수 있다. 염기성 용액에서는 누구 이온의 데이터만 알 수 있다, 얘들아? 수산화 이온의 데이터만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 자, 지금 보니까요.
계속해서 총이온의 개수가 일정하다가 염기성이 되니까 이온수가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치? 자, 그러면 중화점까지는 이온수가 일정하고 그 다음에 누구에서 중화점이 지나야 이온수가 무엇한다? 증가한다와 몰롱도를 한번 정리를 해볼게요. 전체 부피가 몇 밀이에요? 20mm 중에 몇 개예요? 얘들아? 4개예요. 얘가 몇 밀리 중에 얘들아? 30mm 중에 몇 개예요? 4개예요. 자, 얘가 몇입니까 얘들아? 40mm 중에 몇 개입니까? 4개예요. 그러면 중화점까지 10mm씩 증가하죠. 근데 이온수가 일정해 안 일정해? 일정해. 따라서 우리는 무슨 점까지 얘들아? 중화점까지. 자, 무슨 점까지? 중화점까지. 무엇이요 얘들아? 몰롱도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감소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감소합니다. 그래서 무슨 점에서? 중화점에서 몰롱도가 최저가 됩니다. 가장 낮아요. 그러다가 누구에서 얘들아? 염기성으로 바뀌면 50mm로 10mm가 똑같이 증가하는데 이온수가 증가해 안 증가해? 증가하죠. 따라서 염기성으로 넘어가면서부터 다시 누가 증가합니까 얘들아? 몰롱도가 증가해요. 그래서 나중에 중화점을 알아내는 포인트에 무엇이 있습니까 얘들아? 몰롱도의 그래프를 주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면 몰롱도가 가장 낮아지는 지점에서 무슨 점이다? 중화점에 해당한다라는 거를 찾을 수가 있죠. 자, 실질적으로 시험 문제에서 중화점에 대한 데이터를 알려주면 거의 모든 걸 알려줬다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로 중화점이 나온다. 거기서부터 문제를 풀어가면 문제가 좀 빨리 풀립니다. 자, 그러면 지금까지 배웠던 걸로 우리가 통합과학의 그래프랑 이런 거 몇 개 확인을 좀 해볼게요. 여러분들 우리 지금 보면 얘네들의 무슨 수 그래프 얘들아? 이온수 그래프가 있거든요. 선생님은 염산을 넣어놓고 누구를 첨가했어요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을 무엇했습니까? 첨가를 했어요. 이때 Y축이 무슨 수예요? 이온수입니다. 자, 처음에 누구요 얘들아? 수소이온도 그렇고 염화이온도 그렇고 몇 개였어요 얘들아? 2개였습니다. 아무리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해도 이온수가 쭉 바뀌지 않는 애가 있죠. 얘가 누가 됩니까? 염화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런데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함에 따라 계속해서 이온수가 감소하는 애가 있죠. 얘가 무슨 이온이 됩니까? 수소이온이 되고요. 수산화 나트륨을 첨가했더니 무엇합니까? 들어오자마자 쭉 하고 증가하는 애가 있어요. 자, 자신의 존재를 계속해서 드러내는 애들이 무슨 이온이에요? 구경꾼 이온이죠. 쭉 증가하는 애가 누가 됩니까? 나트륨 이온이 돼요. 됐나요? 자, 그 다음에 무엇하게 됩니까? 누구 이온은? 수산화 이온은 아무리 들어와도 존재를 드러내지 않다가 수소 이온이 없어져야 존재를 드러내게 되는 게 누가 됩니까 얘들아? 수산화 이온이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그래서 어느 포인트가? 요 포인트가 중화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리고 우리가 봤더니요. 중화점까지 이온이 계속 몇 개로 일정해요 얘들아? 4개로 일정한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래서 총 이온수는 계속해서 일정하다가 증가한다. 얘가 무슨 이온수예요 얘들아? 총 무슨 수예요? 이온수예요. 됐나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누굴 볼 수 있어요 얘들아? 중화반응의 양적 관계에서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을 봤고요. 이제 해석을 좀 정리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머릿속에 있는 내용들을 얘네들에 대해서 해석을 좀 해볼 건데요. 자, 먼저 우리는 구간을 산에서 무슨 지점 얘들아? 중성 지점 맞죠? 중성에서 무슨 선 지점 얘들아? 염기성 지점으로 포인트를 나눌 수가 있어요. 아까도 말했지만 하나 없애고 하나를 넣어주기 때문에 산에서 중성으로 가는 동안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양이온수, 음이온수, 무슨 이온수 얘들아? 총이온수가 무엇합니까 얘들아? 일정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어요 없어요? 일정하다라는 포인트가 있었고요. 단지 무엇합니까 얘들아? 수소이온을 없애고 나트륨이온을 첨가해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하나 없애고 하나 넣어주는 걸 잊어버리지 마세요. 자, 그 다음에 산성에서 중성이 되는 동안 우리가 눈치챌 수 있는 이온은 누구다 얘들아? 수소이온의 개수를 눈치챌 수 있다라는 거. 근데 수소이온의 개수를 알아내는 지표로 뭐가 있습니까 얘들아? 수소이온이 맨 처음에 2개 들어왔었고요. 그 이온은 누구 이온의 개수와 같았어요 얘들아? 염화이온수와 같았어요 안 같았어요? 같았었고요. 이 용액 안에 있는 양이온 무슨 이온 얘들아? 음이온수와 동일했던 거 맞아요 틀려요? 네.
산성 수용액에서 양이온, 음이온의 개수는 맨 처음 들어왔던 누구 이온의 개수와 같았어요? 수소 이온의 개수와 같았어, 안 같았어? 같았다라는 거 알아두세요. 알겠죠? 자, 이런 포인트가 있었습니다. 중성을 지나서 무슨 성으로 갈 때? 염기성으로 갈 때. 그치? 자, 이 이후로 염기성으로 갈 때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됩니까? 네, 이때부터 무슨 이온수 얘들아? 양 이온수, 이온수, 총 이온수가 무엇하게 됩니까 얘들아? 증가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자, 염기성으로 가면 나트륨도 쌓이고 수산화도 쌓이게 됩니다. 그래서 이온수가 증가하게 되고요. 우리가 알아낼 수 있는 건 누구 이온입니까 얘들아?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알아낼 수 있는 지표로 뭐가 있어요? 네, 용액 안에 있는 나트륨 이온의 개수를 알 수 있다. 지금껏 들어왔던 수산화 이온의 개수를 알 수 있다라는 뜻입니다. 뿐만 아니라 용액 안에 있는 양이온수, 무슨 이온수 얘들아? 이온수도 모두 다 누굽니까 얘들아? 지금까지 들어왔던 수산화 이온의 개수 맞아요, 틀려요? 맞죠. 요런 패턴으로 간다라는 거예요, 이온수가. 자,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몰롱도 증가하고 여기까지는 몰롱도가 감소하다가 중성에서 무엇합니까 얘들아? 가장 낮은 지점을 찍는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죠. 됐나요? 그래서 이 그림을 여러분들이 어느 정도 그려봐야 이해를 하게 되는데요. 가장 기본 패턴의 문제가 뭐가 있냐면 염산이 있어. 누가 있어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이 있어. 얘가 몇 밀리야? 20ml. 얘도 20ml가 들어갔다. 그 다음에 여기가 얘가 20ml, 얘가 40ml. 그 다음에 얘는 그대로 몇 ml 들어갔어 얘들아? 20ml 이렇게 들어갔어. 자, 문제에서 뭘 알려줬냐면 여기 존재하는 양이온의 종류를 알려준 거야. 양이온의 누구를 알려줬어 얘들아? 종류. 그 다음에 그 양이온의 개수도 알려줬어. 됐을까요? 그런데 양이온의 종류가 수소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있대. 양이온의 종류가 나트륨 이온밖에 없대. 됐나요? 그런데 양이온의 개수가 12개래. 여기가 10개래. 자, 선생님이 뭐라 그랬어? 수용액에 지금 이런 문제는 고의에서 나오지도 않아요. 사실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나오지도 않는데 기초 접근 방법에서 선생님이 알려주는 건데 양이온의 종류가 수소이온이 있죠. 그러면 지금 이 첫 번째 수용액은 무슨 성이라는 거야? 수소이온이 존재하면 얘는 무슨 성이라는 거야 얘들아? 산성이라는 거야. 맞죠? 그럼 여기 수소이온이 없어. 그러면 두 번째 용액은 중성 아니면 무슨 성이야 얘들아? 아니 내가 거꾸로 했다. 거꾸로 했다 얘들아. 잠깐만. 거꾸로 됐어. 밑에가. 자, 이렇게 돼. 얘가 수소이온과 나트륨 이온이 존재하는 거고 여기가 나트륨 이온만 존재해. 얘가 10개야. 얘가 몇 개야 얘들아? 12개야. 됐을까요? 10개, 12개, 10개, 12개, 20ml, 12개, 수소이온. 잠깐만, 개수가 안 맞는 것 같은데? 됐어. 자, 볼게요, 얘들아. 여기 용액에서 지금 살펴보면 지금 밑에 있는 용액은 무슨 성이야, 얘들아? 밑에 있는 용액은 무슨 성이야? 산성인 거 맞아, 틀려? 수소이온이 있으니까 산성이지. 산성 수용액에서 양이온의 개수가 12개래. 뭐라 그랬어? 지금껏 염산 40ml가 가지고 들어온 수소이온이 몇 개라는 거야? 12개라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나트륨은 수소이온을 없앤 자리에 채워지는 거야. 맞지? 그래서 지금 이 둘을 합치면 맨 처음에 있던 수소이온이 몇 개라는 거야, 얘들아? 12개라는 얘기예요. 됐나요? 그럼 20ml는 몇 개야, 얘들아? 6개가 되는 거 맞죠? 틀려, 얘들아? 맞네요. 40ml에 12개니까 20ml에 6개 되는 거 맞죠? 그런데 가는 뭐합니까, 얘들아? 지금 첫 번째 용액은 나트륨밖에 양이온이 없어요. 중성인지 염기성인지는 몰라요. 그런데 어쨌든 나트륨 이온이 10개라는 뜻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얘들아? 수산화 나트륨 20ml 속에 나트륨 이온이 몇 개 들어왔다는 얘기야, 얘들아? 10개 들어왔다는 얘기 맞아요, 틀려요? 맞네요. 그럼 똑같이 20ml죠? 여기는 몇 개예요, 얘들아? 10개예요. 그러니 얘는 산성, 얘는 무슨 성이 되는 거야, 얘들아? 염기성이 되네요. 이때 누구도 많이 물어봐요, 얘들아. 물 분자가 몇 개인지도 많이 물어봐요. 물 분자 몇 개예요, 얘들아? 수소이온 6개, 수산화이온 10개. 그럼 물 분자 몇 개 만들어져요? 6개. 12개, 10개. 몇 개 만들어져요, 얘들아? 10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됐나요? 자, 이렇게 나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 알아두셔야 될 게 무엇이냐면 여기서 요 문제에서
염산과 수산화 나트륨에 무슨 부피당 이온수를 물어봐요, 얘들아? 단위 부피당 무슨 수, 얘들아? 이온수를 물어봅니다. 야, 단위 부피당 이온수라는 게 무슨 뜻이야, 얘들아? 이 안에 있는 무슨 수를? 이온수를 무엇합니까, 얘들아? 이 안에 있는 이온수인데요. 1ml당 이온수 맞아요, 틀려요? 1ml당 이온수를 말합니다. 맞죠? 단위 부피라는 게 몇 ml를 말하는 거야? 1ml를 말하는 거야. 1ml당 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나타낸 게 단위 부피당 무슨 수야? 이온수야. 그러면 1ml당 이온이 몇 개 있는지를 알아내려면 20ml에 몇 개 있어, 얘들아? 6개 있지?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구해야 돼? 6개를 몇 ml로 나눠야 돼? 20ml로 나눠야 돼. 그럼 얘는 10개를 몇으로 나눠야 돼? 20ml로 나눠야 되는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이거 무슨 말이에요?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요. 같은 부피 속 무엇입니까, 얘들아? 같은 부피 속 무슨 수예요? 이온수예요. 따라서 이게 곧 누구의 개념입니까, 얘들아? 몰농도의 개념이에요. 무슨 농도의 개념이에요? 몰농도의 개념이에요. 이거 굳이 계산해야 되나요? 아니요. 20ml에 6개고 20ml에 10개니까 단위 부피당 이온수는 수산화 나트륨이 더 많은 거 맞아요? 틀려요? 맞죠. 몰농도는 수산화 나트륨이 더 큰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얘네들의 문구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여러분들이 좀 보셔야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 표현이 정말 많이 등장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양적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저거를 일단 2번을 그려보고 문제풀이를 들어갈게요.